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중국인이 한 해 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가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방역의 사각지대였던 공항 국내선에도 발열 감시 카메라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을 멈춘 버스 내부에 구석구석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제주도가 일주일마다 시내버스 800여 대를 모두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쓰게 하고 버스 승강장에는 손 세정제를 비치합니다. 많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분들도 바이러스 나오기 전에는 많이 탑승하셨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의 사각지대였던 공항 국내선도 발열 감시 카메라 가동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내에서 2차 감염 환자 발생이 현실화되자 해외 입국자만 막으면 된다는 소극적 방침에서 국내선으로 방역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특히 한 해 80만 명이 들어오는 무사증 외국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막을 경우 외교적 경제적 문제의 가능성도 있어서 중지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중국인에 한해서 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요청을 드렸고 의견을 드렸고 그에 대한 결정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한편 중국 우한시에서 제주에 들어와 관광 중인 중국인 9명은 여행을 연장하고 있을 뿐 중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잠복기가 끝났고 남은 5명은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이상 증세를 점검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제주와 중국 사이 항공기 운항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제주에서 중국 시안으로 가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지난 27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의 발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제주 상하이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제주 마카오 노선은 운항 횟수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대한항공도 제주 베이징 항로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제주 노선에 취항한 중국 국적 11개 항공사 가운데 6개사가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급 학교의 졸업식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업을 맞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교가를 부릅니다. 교장 선생님의 졸업식 축사는 방송을 통해 듣고 졸업장과 상장도 교실에서 나눠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을 예전처럼 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단출하게 연 겁니다. 친구들 많이 정들었었는데 친구들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슬프기도 하고요. 다른 반 친구들이랑은 이런 감정 못 나눠서 좀 많이 서운하기도 해요. 이번 주에 졸업식이 예정된 30여 개 학교 대부분이 졸업식을 교실 졸업식으로 축소했고 일부 학교는 학부모 참석까지 금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지혜로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춘절 연휴를 지낸 중국인 유학생들이 3월 개강을 앞두고 2월 중에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역 4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800여 명. 중국 후베이성 출신 유학생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사태 발생 이전부터 제주에 계속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당국은 중국으로 떠난 유학생과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제주에 되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후베이성 출신을 비롯해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우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유학생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에게 졸업식 참여는 자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입국도 최대한 늦추도록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국어 과정은 지금 휴강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내 학교들마저 초긴장 상태에 놓이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다음 달 예정됐던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제주민예총은 제주시와 논의 결과 신종 코로나 유입과 확산을 조기 차단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초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제주 목관화 일대에서 예정됐던 입춘굿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일 제주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구간 나눔장터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 판매를 놓고 원희룡 지사는 공급 중단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는데요. 협의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돌연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은 무제한 공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물공급 중단까지 예고됐던 오리온 용암해수 사업. 원희룡 지사는 삼다수와 경쟁 문제 등을 감안해 국내 판매는 절대 안 된다며 이달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공수의 원칙과 제주도의 전체적인 이 이익과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 오리온이 언제부터 기득권이 있다고 와서 그렇게 일방적인 조건을 요구를 합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주도는 오리온 측의 국내 판매 제한을 잠정 수용했습니다. 온라인 주문과 기업 판매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판매량이 하루 300톤으로 현재 생산 물량의 전체에 해당되고 삼다수 판매량의 10%에 달합니다. 그 자국 내의 판매 실적을 해외에서는 좀 그런 거를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오리온 측의 입장을 일부 좀 봐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큰 논란은 해외 수출 공급 무제한 허용입니다. 우선 2,500톤으로 공급량을 늘려주고 수출량이 증가하면 용암해수산지에서 가능한 2만 1,000톤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삼다수 치수량의 5배가량 되는 양입니다. 제주도의 어떤 염지하수의 어떤 상품화 시도가 제주도의 어떤 공수화 정책의 후퇴 그리고 나가서는 어떤 대기업들이 제주 지하수를 좀 더 이제 사유하는 시도하는 이런 어떤 기회를 좀 제공했다라는. 오리온은 오는 3월부터 중국 화남 지역에 진출하고 판매 이익의 20%는 제주도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는 아직 최종 계약 체결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내 판매 허용과 해외 수출량 무제한 공급에 삼다수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고 그동안 강조해온 공수화 개념과도 크게 어긋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1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은 지금도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가 오는 4월부터 운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4.3 당시 성산포 터진목 학살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인 오인권 씨. 3살배기였던 오 씨는 총탄이 비껴나가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자신을 안고 있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총상을 입어 손등을 제대로 펴지 못하지만 더 깊게 파인 흉터는 몸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앉았다가도 울컥해져요. 왜 그러는가? 어머니 생각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고 거기에 그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어땠을까?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1,000여 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4.3 생존 희생자의 3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고위험군에 시달리고 있고 42%는 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4.3 트라우마 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4.3 평화재단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4.3 트라우마 센터는 4.3 전문 상담사와 정신보건 간호사 등 7명이 상주하면서 심리 상담과 신체 재활 등의 치유 활동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4.3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 제주 도민들 그리고 4.3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따뜻함과
평화를 지향하는 그 사랑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 4.3으로 인한 희생자 규모만 3만여 명. 4.3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계기로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왔던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주택과 일자리, 영어 특성화 교육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전국 단위 학생 모심 설명회를 개최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학생의 2배가 넘는 학생들이 이 학교로 전학 또는 신입생으로 입학합니다. 경남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함양 서하초등학교의 학생 모심 설명회 이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교생이라고는 고작 10명에 불과했는데 신입생 4명과 전학생 11명 등 모두 15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학생이 늘어나면서 복식 수업 대신 모든 학년에서 1개 반이 편성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학생이 없다 보면은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쉬운 점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걱정 없이 선생님들 그다음 교직원들 모두 교육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함양 서하초등학교로 오겠다고 신청한 가정은 73가구, 학생 수는 140명에 이릅니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가 살아난 것은 파격적인 공약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컸습니다. 마을의 빈집을 학부모들에게 싼 값에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했습니다. 동창회는 전교생의 해외 연수와 장학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삶의 문제로 이 마을이 이렇게 지역이 일자리 문제와 이렇게 주거 문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서 지금도 전학과 입학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과 빈집 확보 등의 문제로 추가 수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를 살리고자 나선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노력이 농촌 학교와 농촌을 살리는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어둡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북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 산간도로에는 결빙된 구간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찬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겠고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하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7도, 서부가 6도, 남부가 5도, 동부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1도, 북부와 동부가 9도, 서부가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고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회원 일동 100만 원, 서귀포 애플 웨딩홀 100만 원, 성산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70만 9,570원, 제주문화방송 시청자 위원 일동 50만 원, 주식회사 제주번개스카이 원경신 대표 30만 원, 대정읍 구억리 부녀회 30만 원, 하가 생활개선회 회장과 회원 일동이 20만 원, 보성 식육점 20만 원, 백록회 회원 일동 17만 원, 성산초등학교 3학년 김형석 교사와 학생 일동 11만 4,580원,
백록초등학교 6학년 5반 학생 1동 10만 600원, 세화고등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이 9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사업 우선 협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안서 평가 결과 오등봉 공원은 호반건설 컨소시엄, 중부공원은 제1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오등봉 공원에는 오는 2025년까지 1,600세대의 임대주택이 조성되고 중부공원에는 스포츠센터와 79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도는 2개 컨소시엄과 5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환경과 재해, 교통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초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특례 개발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 성명을 내고 토건 자본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도심지 녹지를 없애는 대신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하수 처리 문제가 가중되고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2일 청년 취업 지원 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 25판을 무료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을 조사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이나 재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도의원의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재해나 재난, 신종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 상황이 국내나 제주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또 공무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도의원은 60일 이내에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